내 딸의 눈물은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주리라. 이처럼 서늘한 다짐을 내뱉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이 향했던 곳은 또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기억되는 태종 이방원의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신의 사위 가문을 송두리째 멸문시켰던 상상조차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며 여러분께서는 아마 큰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임금이 지극히 사적인 감정으로 부마의 가문을 뿌리 뽑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복수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끔찍한 결단 뒤에 숨겨진 태종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끓는 부성애까지 그의 복합적인 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역사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 초기 왕권의 냉혹한 민낯과 한 인간이 지닌 다층적인 모습을 여실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조선 초기, 왕위에 오르는 길은 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특히 태종 이방원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그는 이미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복동생이자 세자였던 이방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제거하며 왕권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꿈꾸던 강력한 왕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개국 공신들이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 중심의 국가 운영을 꿈꾸었던 시기, 이방원은 그들의 이상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불타는 궁궐의 잔해 속에서 피 묻은 칼을 든 이방원의 냉철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 확립에 집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신하들의 영향력 아래서 고뇌했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그런 나약한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왕자에 앉은 태종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굳건함과 함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향한 타오르는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 있어 왕권 강화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절대적인 신념과도 같았으니까요.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시기, 태종의 둘째 딸 경정옹주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부마는 바로 명문가 출신의 조대림이었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고 평온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듯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옹주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그녀의 옆에 선 조대림 또한 듬직하고 기품 있어 보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보기엔 평화로운 행복 뒤편에는 이미 싸늘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태종의 복잡하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죠. 태종에게 있어 외척 세력은 언제나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목록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부마의 가문이 혹여라도 권력을 탐하거나 왕실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가차없이 제거해야 할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이미 궁궐 안팎에서는 조용하지만 불길한 기운을 담은 밀담들이 오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정옹주는 자신의 평범한 결혼 생활이 아버지의 거대하고 냉혹한 정치적 야망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남편의 가문이 곳곳엔 폭풍우에 휘말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과연 조금이라도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녀의 순수한 행복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옹주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태종은 자신의 철혈 통치를 통해 왕권을 굳건히 세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는 냉혹한 군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자신의 혈육과 이어진 부마 가문을 향하게 되는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조대림의 가문은 어떤 치명적인 이유로 태종의 섬뜩한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경정옹주의 애끓는 눈물은 이 모든 비극의 정당한 명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태종이 기다리던 외척 견제라는 거대한 정치적 그림의 단순한 촉발제에 불과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우리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태종의 냉혹한 결단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비극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태종의 표적이 된 조대림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경정옹주의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옹주의 눈물이 단순한 부성애를 자극한 것인지, 아니면 태종이 기다리던 외척 견제라는 거대한 정치적 그림을 위한 하나의 촉발제에 불과했는지 말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조대림 가문이 반역이라는 섬뜩한 혐의를 받게 되면서부터였죠.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조대림과 그의 아버지 조박이 불어난 무리들과 어울려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기에 이르렀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내 조대림 가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가 의심의 눈초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했을지도 모를 언행들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반역의 증거로 둔갑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냉철한 판단력은 과연 딸의 눈물에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경정옹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녀는 남편 조대림이 반역죄로 몰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 태종을 찾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청했습니다. 옹주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절규 섞인 외침은 태종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까요? 딸의 애끓는 눈물은 분명 태종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테죠. 하지만 태종은 단순한 한 아버지의 감정에만 움직이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왕권을 위협하는 외척 세력을 경계해왔고 그들을 숙청할 명분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정옹주의 비극은 태종에게 있어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거대한 정치적 수건 사업을 실행해 옮길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옹주의 눈물은 태종의 냉혹한 결단을 촉발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을 뿐, 그 이면에는 이미 외척 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태종의 치밀한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태종은 조대림 가문에 대한 멸문지화를 결정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결단은 조선 초기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조씨 가문은 반역죄로 몰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의 사람들은 차디찬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왕실과 혼인으로 맺어져 번성했던 명문가가 한순간에 풍비박산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조대림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태종은 일말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자에 앉아 근엄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결단을 밀어붙였죠. 신하들은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태종의 냉혹한 결단이 가져올 파장을 짐작했을 겁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권을 위협할 수 없으며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죠. 딸의 눈물은 피눈물로 갚아준다는 그의 살벌한 선언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철혈 군주의 냉혹한 정치적 숙청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태종의 부성애와 군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왕권 강화라는 거대한 정치적 야망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조선 초기의 서늘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됩니다. 과연 태종은 이 결정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했을까요? 그렇다면 태종은 과연 자신의 딸을 위한 이 잔혹한 결정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혹은 그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했을까요? 어쩌면 그 대답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옹주의 슬픈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빌미 삼아 사위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린 태종의 냉혹한 결단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우리는 앞서 딸의 눈물은 피눈물로 갚아준다는 태종의 살벌한 선언을 들었지만 이는 단순한 부성애의 발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조선 초기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했던 철혈 군주 태종 이방원의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딸의 아픔에 분노했을 감정은 분명 있었을 테지만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외척 세력 견제와 왕권 강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과 국가의 권력이 이처럼 충돌하고 또 교묘하게 결합되어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정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충격과 함께 태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대한 연민까지도 말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기록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나아가 한 인간이 군주로서의 냉철함과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라는 복합적인 면모를 어떻게 한데 품고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600년 전 조선 왕실의 권력 민낯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정옹주의 쓸쓸한 뒷모습은 아마도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야 했던 한 왕실 여인의 고독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가문이 아버지의 손에 멸문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삶은 어떤 무게였을까요? 그리고 왕좌에 앉아 멀리 내다보는 태종의 고독한 눈빛은 또 어땠을까요? 그 잔혹한 결정을 내린 후 과연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만을 느꼈을까요? 권력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처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철혈 통치는 과연 조선이라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또 다른 왕실의 비극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태종이 남긴 또 다른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그가 만들어낸 조선의 미래를 더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